지금부터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진도는 일단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이런 거죠. 두 수열 이제 A, N, B, N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아니니까 그냥 그 문제에 대한 이해만 합시다. AN이 2로 수렴하고 BN은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수렴한다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실수배가 한 거를 각각 계산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푸는 거죠. AN 플러스 3이 5로 갈 때 이걸 이제 BN으로 놓는 경우가 있고 조금 이제 문제를 훨씬 쉽게 푼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BN으로 놓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으로 놓으면 좀 쉬운가? BN은 이제 5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의 수렴값이 됐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해서 궁금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냐면 이게 BN이니까 BN-3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 이유가 여기서는 AN이 수렴한다는 이거예요. 말이 있어 없어?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함부로 쪼갤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얘가 3으로 수렴하고 얘는 5로 아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나눠 써도 되겠지, 그지? 얘가 5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답은 2로 수렴합니다. 아, 드디어 A에는 2로 수렴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건 나누어서 이제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사실. 아니면 뭐 AN을 다 BN으로 써서 풀든지. 그렇지만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결국은 뭘 원해? 효과적인 풀이를 원하죠. 효과적인 풀이를 원하다 보니까 AN 플러스 3이 5로 가. 아, 그럼 너는 2로 가야 돼. 이렇게 그냥 푸는 것 뿐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푸는 게 맞죠.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문제는 이제 여기 또 수렴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AN, BN이 수렴한다는 사실이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라고 써있네요. 나눠서 풀어도 되겠네요. A 더하기 B는 2, A,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는 A 더하기 B에 AN, BN의 제곱에 빼기 2배의 AN, B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걸로 해서 풀어도 되겠죠. 요건 이제 어떤 방식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수열은 요거는 조금 정리해 놓으세요. 수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항, 2항, 3항 이렇게 썼을 때 n번째 항 이렇게 각각을 보는 거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도 보는 거고 쭉 보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무한히 봤더니 얘가 어디로 가? 알파로 향해 가고 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무한히 보내나 얘를 무한히 보내나 여기 심지어 AK라는 애가 있어. 얘를 무한히 보내나 다 결과가 어때? 알파가 될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1항도 알파로 갈 거고 k번째 항도 알파로 갈 거고 또 모두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k도 2n도 알파가 돼요. 3n도 알파가 돼요. 1항, 2항, 3항 이렇게 가서 알파로 가고 2, 4, 6 이렇게 봐도 알파로 가고 1, 3, 5, 7, 9 이렇게 가도 알파로 가고 뭐 3, 6, 9 어떻게 가도 결국은 알파로 간다.
이 수열의 계통에 있으면 결국 무한대로 가면 결국 알파가 됩니다. 언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가면.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 n이 알파로 가면 n도 알파로 갈까요?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야 거짓이야. 맞는 거 같죠? 이거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예라 그래서 반예를 좀 하나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선생님 적어놓으라고 정리해놓으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거 보고 할 거예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즉 이런 수열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 이렇게 1 집어넣으면 짝수, 그러니까 홀수 집어넣으면 짝수가 돼서 1이 나올 거고 짝수 집어넣으면 홀수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죠? 얘를 따지면 얘 이거 짝수항만 수열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돼서 어디로 가? 결국은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렇지만 AN이 마이너스 1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얘는 진동을 하기 때문에 발산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어. 어떤 거냐면 수열 AN이 수렴하면 수렴한다고 벌써 해주면 이 이야기가 뭘까? 수렴하는 AN에 대하여 이 이야기가 뭘까? 이게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이게 되면 1, 2, 3, 4 쫓아가서 알파가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다 알파가 되는 거지, 짝수항이 알파가 됐다고 모든 항이 다 알파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던데 여기 만약에 이 조건이 들어가면 수열 A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이야기와 같아요. 그래서 얘는 모두 다 알파가 돼요.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찾는 게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봐봐. 결국 이 문제는 뭐야? AN의 값, 즉 뭐 알파로 수렴한다면 알파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n번째 항은 알파로 가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은 어디로 갈까? 얘도 알파로 간다는 거예요. 두 개 더 크잖아. 그래도 얘는 결국은 알파로 간다는 거예요. 얘는 결국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값을 따라서 결국 그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이것도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이제 다 같은 류의 문제네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가 다르죠? 보면 알겠지만 홀수항이 1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수열이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홀수항만 쫓아갔을 때 수렴한다는 거지. 짝수항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 상황에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건 아까 우리가 풀었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4n제곱 최고창만 보게 되겠죠. 나중에는 4n제곱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답서 쓰시면 돼요. 여기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요? 루트 4n제곱은 얘는 무시하면 되고, 그죠? 나중에 가면 이제 속도로 개념으로 해서 무시하면 되고, 여기 루트 밖으로 나오니까 2n으로 봐서 2n에 관한 거군요. 그래서 여기가 2n에 관한 거고 여기가 n에 관한 거고 3n에 관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셔야지. 루트 4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근을 알파 an, bn이라고 했고 두근에 대한 것이 덧셈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합과 곱에 대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꼭 아셔야겠죠. 그죠? 자, 얘는 이제 4입니다. 수렴합니다. 얘 어디로 가는데?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 분자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다고 봐야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 4로 수렴하니까. 만약에 4가 아니라 0이라면 얘 무한대가 아니라 상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4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무한대분의 무한대여야 되고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A는 0이고 B는 12가 돼. 집중하네. 12 맞죠? 네. 자, 요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게 수렴한다면 반드시 앞에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라는 조건으로 푸는 거고. 자, 이건 이제 분자의 근호가 있는 문제를 푸는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요거를 유리화하는 형태로 가십시오.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2n을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그쵸? 분모 분자에. 그래서 여기 곱하면 여긴 4n 제곱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4n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차수가 같아지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아지면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형태로 식을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1차로 가는 거니까 n 빼기 n이 돼서 0꼴이 나와요. 그래서 0분의 0꼴의 형태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선 0분의 0꼴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분의 뭐꼴이라고 보는 거냐면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분모 분자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조금 우리는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게 0분의 0꼴입니다 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럼 쟤는 분모는 분모대로 유리화, 분자는 분자대로 유리화. 문제가 되는 애는 다 유리화를 시키거나 식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4n에 대한 거니까 4로 좀 묶어내서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좀 풀어볼만 하네요. 결국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차수를 비교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유리화를 시켜서 결국은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어야지만 2분의 7로 수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푸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푸시면 돼요. 설마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얼마나 넘어간 거죠? 자, 대소관계 문제. 대소관계 문제는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식을 이해해보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AN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오, 좋아요. 모르고 있어요. AN을 모르고 있는 애의 극한을 구하라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운데를 AN만 남겨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쪽에 양변에 다 얼마를 곱해야 돼? 2를 곱해야겠네요. 그래서 2를 곱하면 여기가 n제곱, n 더하기 1분의 2n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도 2를 곱하면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또 an만 남겨놓으려면 2n 플러스 1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2n 플러스 1로 나눠주고 이쪽은 또 2n 플러스 1로 나눠주면
형태가 나올 거고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이 같을 때만 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얘가 1로 극한이 값을 가지면 얘도 얼마가 되어야 돼? 맞죠? 근데 얘가 만약에 2라고 해봐. 그럼 이 값은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풀 수 없는 문제는 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쪽만 구해서 그냥 빨리 답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문제 풀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처음에 항상 이제부터는 여러 문제 풀 때 이걸 딱 보고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세요. 그거부터 연습하세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여기까지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아, 특별한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 쌤이 수열에 대해서는 모든 자연수를 다루는 극한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죠. 빨대를 그만큼 먹은 거야? 빨대 그만큼 먹은 거야? 짚고 있는 거예요. 아, 미안. 부등식을 했을 때 요거를 구하라, 이거를 구해야 되겠네. 아, 그럼 이 식을 보고, 이 식을 이렇게 해서 AN만 남겨놓는 식으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생각해 문제를 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조금 갖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요거는 조금 다르네요. AN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형태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요 조건이 만족될 때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요 모양을 보면 요 모양에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A1이면 뭐보다 커? 1보다 크고 3보다 작죠. A2면 3보다 크고 5보다 작죠. 그런 식으로 이걸 쭉 더하면 이쪽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더한 값보다는 크겠죠. 이쪽은 3 더하기 5 더하기 어디까지 더한 값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럼 드디어 이 부분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풀까? 그 다음에 요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3n제곱 더하기 4로 나눕시다. 여기도 3n제곱 더하기 4로 나누고 여기도 3n제곱 더하기 4로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관한 값을 찾는 게 좋아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4n제곱 예를 들어서 자연수 n이니까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면 얘는 4n제곱 더하기 4n 이렇게 보면 좀 그런데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빼기 2n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2, 1, 2 이렇게 되네. 1, 2, 2가 아니라 4n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따라서 요 이야기는 루트 4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은 이쪽으로 얘를 넘기면 얘가 더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잖아요. 그죠?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으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4n 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1보다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는 거죠. 요거는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보다는 어때요? 작죠. 왜냐면 여기 2n을 더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4n 제곱보다는 어때요? 크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낫겠네요. 요거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종의.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2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여기는 2n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2n과 요거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는 뭐가 돼요? 2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2n이 되는 거죠. 맞나요? 2n 다음 자연수 누구야? 10 다음 자연수는 누구야? 그렇지, 11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랑 사이에 자연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가 없는 그 자연수가 아니네요. 그래서 얘는 요거와 요 자연수 사이에 있는 거죠. 정확하게 두 개 이어지는 자연수가 되어야 돼요. 아, 드디어 얘가 만약에 n이 5라서 얘가 10이면 얘는 10보다는 크고 11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얘는 10점 얼마 이렇게 돼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얼마를 빼면 2n을 빼면 여기서 10을 빼면 나머지 소수만 남는 거죠. 아, 그래서 정수 부분은 얼마야? 2n이고 소수 부분은 얼마예요? 이 값에서 2n을 빼준 값이 소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왔습니다. 양쪽 사이 값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죠. 가업수는 일단 조금 빼봅시다. 이런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선생님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자, 이런 것도 마치 그런 거 좀 같죠? AN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 곱해진 AN에 곱해지면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새로운 수열로 하나 놓는 거예요. BN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수렴합니다. 뭐로? 4로. 그쵸? 그러면 AN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려면 AN은 이게 BN이니까 BN에서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을 뺀 값이 되겠죠. 그죠? 요 값이 될 거예요. 근데 요거의 극한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 값? 3n 제곱 마이너스 n을 곱한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an의 어떤 수열의 값을 구하는 거와 bn의 값을 구하는 거와 어때요? 같아요. 근데 얘 이제 드디어 좀 전에 내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bn이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 수렴하는 수열. 이 앞에 이 곱한 이것도 차수가 같으니까 수렴하는 수열, 그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 곱하기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쪼개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서 풀어나가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어떤 새로운 수열이라고 놓고 푸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고 풀이가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4로 수렴하려면 결국 여기가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어디에 4분의 1? 이 AN이 4분의 1의 n제곱분의 1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n이 무한대로 가면 되죠. 그죠? 그렇게 풀어도 되기는 돼요.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보면 아주 정확한 풀이는 아니에요. 아까처럼 선생님이 새로운 수열로 놓고 하는 풀이가 훨씬 더 정확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급하다 그러면 그렇게 푸는 것도 이제 하나의 테크닉으로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선생님이 좀 정리했던 그 풀이법은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는 3분의 1 A인가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얘를 뭐 PN, 얘를 QN 이런 식으로 놓고 정리해서 한번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접근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풀더라도 훨씬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유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풀 때는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 얘를 PN이라고 놓고 얘는 어떻게 나? 뭐 QN이라고 놔서 AN에 대해서 그냥 한번 정리해보고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의 형태로 만들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만들었을 때 PN분의 QN 얘는 각각 수렴하니까 쪼개서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거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AN이 발산하는데 BN은 발산할까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1이 될까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죠. 얘는 쪼개서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AN분의 BN 형태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함수의 극한값에 좀 의미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an분의 bn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지 맞아? 수렴하려면 0이 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0이 되는 게 맞아요. 따라서 an분의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겠죠, 그죠? 뭐가 말씀이요?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로 가는데 1로 수렴하려면 얘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수렴해야 되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an분의 b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an으로 다 나눠줘서 푸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an으로 나눠주면 2 빼기 an분의 bn 3 더하기 an분의 bn 이렇게 되겠죠? 그럼 an분의 bn은 아까 마이너스 1로 간다 그랬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좀 정리해서 푸세요. 자, 참거짓 문제가 나왔네요. 참거짓 문제는 사실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 파트가 제일 어려울 수 있는 파트고 해봅시다. 몇 개만. 자, an이 무한대로 가고 bn이 0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an 곱하기 bn은 0이 됩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으면 빨리 발레를 찾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발레를 찾는다는 건 0이 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0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무한대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n제곱이 되고 0으로 가는 중에 하나가 n분의 1이 돼주면 얘는 0으로 갈 거고 n제곱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곱하면 n이 나와서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가 되죠. 아니면 n으로 해도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1이 되니까 됐죠? 다행히 좋았네요. 운이 좋은 거예요. 이게 느낌상 맞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자, an이 무한대로 가면 bn 이게 0으로 수렴하려고 그럴 때 bn도 무한대로 가져야 됩니다. 맞을까요? 다를까요? 틀렸을까요? 이런 얘기죠. an을 결국 묶어내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갔으니까 얘가 무한대로 갔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an분의 bn이 거의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죠. an분의 bn은 1로 가야겠죠. 그러면 an분의 bn이 1로 가는데 이것도 극한을 써야죠. 얘는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얘 어디로 가줘야 돼요? 1이 되려면
얘도 무한대로 가야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그렇게 비슷한 형태로 풀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an 묶어내면 2 빼기 an분의 bn이니까 an분의 bn은 2로 갑니다 라고 할 수 있네요. 그죠? 알파로 가니까. 모두 발산하면 수열도 발산하나요? 분모 기억은? an이 n이고 bn도 n이면 그 얘 n이라고 하고 얘 2n이라고 하자. 그럼 얘 발산하죠? 얘도 발산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아니죠? 수렴하죠? 그렇게 그래서 할 수는 없죠. 얘가 수렴하고 곱한 것도 수렴하면 bn은 수렴할까요? 이럴 때 이런 값을 우리가 cn이라고 놓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 난 지금 bn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럼 지금 an 수렴하고 cn도 수렴하죠, 그죠? 맞아요? 그럼 bn은 어떻게 쓸 수 있어? bn은 an분의 cn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an 지금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수렴하네요. 맞을까요?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1로 수렴하면 그럼 무한대가 돼버리지. 그래서 발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우를 계속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렴한다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cn이라고 놓고 dn이라고 놓으면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더해도 수렴하고 빼도 수렴해요. 그럼 더하면 이 an이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an 수렴하고 빼도 수렴하는데 그때는 이 bn이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bn도 수렴해요. 그렇죠. 이런 류의 문제들은 열심히 풀어놓으세요. 꼼꼼하게 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비수열의 극한 전까지만 일단은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지금 이걸로요? 네. 빨리 갈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공부 좀 하다 가세요. 알겠죠?